네, 요즘 뭐 일부 종목에서 기습적으로 유증이 나오질 않나, 정말 한국에서는 종목 투자 너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역시 ETF 투자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 ETF 시장 움직임들 그리고 다음 주를 미리 대비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ETF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였을지 이게 처음 해보는 분석이라 좀 궁금하긴 한데 어땠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글로벌 ETF 시장의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미국 시장 쪽에 ETF 시장 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변동성들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로 자금 유입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지난주 이 최근 일주일간은 400억 달러까지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렇게 되면서 선진국 주식형 ETF 쪽으로만 5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요들은 저희가 이제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이따 또 종목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수부터 투자를 좀 더 늘려나가는 모습들의 움직임들이 수급 쪽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이 해외 상장 ETF들 어떤 상품들이 한 주 동안 좀 인기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최근의 움직임들은 지수 추종형 ETF에 대한 자금 선호도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가 매수 수요가 사실은 이 조정장의 초반에는 이 기술주들 사실 뭐 잘 아시는 이 팔란티어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가 엔비디아라던가 테슬라 같은 이 개별 종목 쪽에 투자 수요들이 저가 매수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지수의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지수 추종형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간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ETF가 사실 어떻게 개별 종목보다 조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팅 ETF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인기를 좀 많이 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갖고 오신 데이터 같은 건 없습니까? 이거 뭐 나오는 게 없네요. 오늘은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서학개미 분들이 관심 가는 뭐 해외 ETF 자금 유입이 좀 어떻게 됐나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시기는 양자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양자컴 같은 경우는 이제 GTC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까지 잘 나갔습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양자 컴퓨팅 ETF들이 상위 3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솔부터 키움, 라이즈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키움 미국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상장이 됐던 종목이고요. 이 솔 종목과 라이즈는 최근에 지난주에 사실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사실 이게 그 기술주 조정이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이 관세 불확실성들을 반영을 시키면서 대표 종목들이 다 이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주초만 해도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부분들이 낙폭 과대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상승폭이 최근에 크게 나타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이제 국내 ETF 수익률 인기 순위인데 인기 순위라고 해야 되나요? 수익률 상위 종목들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국내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국내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실 ETF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국내에 상장된 종목들도 대부분 미국의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익률 상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사실 뭐 저희가 저기 밑에 보시는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정도가 이제 국내에서 IT 업종에 대한 ETF 레버리지를 만들어내서 내는 ETF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글로벌 종목들의 비중이 지금 상당히 좀 커져 있다. 이게 미국 상장된 ETF가 아니고 한국에 상장된 ETF인데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 현상들을 반영하고 있는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에 연계된 ETF들도 생각보다 관심들이 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뭐 코덱스, 뭐 코스닥 혹은 뭐 코스피 연동 뭐 이런 ETF들. 사실 최근에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가 매수세가 순차적으로 개별 종목부터 시작했다가 이제 지수 자체가 좀 워낙에 많이 빠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리스크 대비 리턴 관점에서 리스크를 개별 종목만큼 질 필요가 없고 대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지수대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코덱스 S&P 500이라던가 뭐 나스닥 종목들, 뭐 타이거의 대표적인 지수형 종목들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들이 최근에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구원님 그 S&P나 뭐 나스닥에 연동된 ETF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장기 우상향을 생각하고 들어가신다고 이해를 해야겠는데 국내 코스닥이나 이런 쪽에 뭐 레버리지 넣으시는 분들
분들은 그 괜찮은 기법입니까? 그 투자가? 네. 사실 이게 올해 연초에 조금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시다시피 국내라던가 사실 뭐 앞서 중국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조금씩 변화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 미국 창이 조정을 받을 때 국내, 중국 이런 시장들이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딥식 이후에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지만 밸류에이션 가격 측면의 부담이 좀 더 없다라는 게 조금 더 긴 흐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또 코스닥 종목들도 좀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자금의 어떤 흐름들, 수급 같은 걸 따졌을 때는 뭐 매력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다음 주는 어떨까요? 혹시 뭐 다음 주 전망이 가능하시다면? 네. 다음 주는 사실 뭐 불안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그 상호 관세 얘기는 지금 4월 2일로 예고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사실 지금 최근에 좀 미묘한 변화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FOMC도 어쨌든 무난히 넘어갔고, 물론 세부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해석한 것보다는 좀 혹시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추후에 불안감을 좀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각에서 다음 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 미국의 정치권의 움직임들 보면은 이 USTR,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전면으로 좀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 그리어 대표의 그 상원 인준이 지난달 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무역 대표부 쪽으로 이게 그 키가 조금 넘어가면서 이 관세 정책의 약간 불확실성들, 변동성, 약간 좀 난사당하는 듯한 이 정책의 방향성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약간 예측 가능성만 좀 높아지는 그림들이 나오더라도 낙폭과대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사실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뭐 저희가 뭐 코덱스 AI 빅테크 10 이런 종목들 내지는 저희가 그 라이즈에서 나와 있는 솔에서 나와 있는 미국 AI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이 사실 연말 이후에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상품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주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ETF 좀 몇 가지를 더 언급을 좀 해주실 만한 게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조금 두 가지 종목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사실 다음 주는 저희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버퍼형 ETF가 아시아 최초로 상장이 되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버퍼형 ETF요? 예, 버퍼형 ETF라고 하면 사실 미국에는 굉장히 좀 많이 좀 상장이 되고 있는데 옵션을 전략을 같이 포함을 해서 상단과 하단을 같이 캡을 씌우고 밑에 막아줘서 변동성을 굉장히 좀 줄여주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건 이제 여기 코덱스 3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 S&P 500 버퍼 3월 액티브 ETF 이런 종목으로 나올 겁니다. 상단은 한 15% 정도 열어주고 그리고 하단은 10% 쪽 정도에서 이 방어막을 좀 해주는 현 시점에서 그 버퍼형 ETF가 어떤 점에서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때 하단을 막아주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강제로 손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우상향하는 이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장에서 조금 더 빛이 날 수 있는 종목군이다. 이 부분은 사실 옵션 가격에 따라서 이 버퍼의 폭과 캡의 폭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상품이 상장을 한다. 화요일 날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관심 깊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나증권 이 박승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